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게 먼저다. 자존감이란 무엇일까? 자기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며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이다. 가끔 자존감과 자신감을 혼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은 전혀 다르다. 자신감이 나는 할 수 있다, 즉 행위와 관련된 개념이라면 자존감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존재와 관련된 개념이다. 자신감은 넘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다. 하지만 꼭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세상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자신만의 장점을 갖고 있으니 잘난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며 자격지심에 빠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부모와 이름, 스스로의 모습을 선택할 수 없다. 나 자신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셈이다. 내 선택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는데 선택하지도 않은 내 모습,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들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좌절하고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상황을 극복할 수는 있다.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이다. 우리는 타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청각, 시각, 촉각 등 다양한 자극에 노출된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온갖 자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어떤 선택 앞에서든 내적인 동기를 찾을 수 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자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관계가 주는 소음에선 자유로울 수 있다. 잠수를 타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친구를 포함해 주변 지인들에게 고립되지 않도록 먼저 개인 메시지 프로필에 잠수를 타겠다고 공지를 올려라. 그래야 지인들도 나를 배려해 줄 수 있고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간혹 이럴 때일수록 혼자 있으면 안 돼. 살면서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하며 힘든 시간을 견디는 사람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려는 친구들이 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힘이 나고 회복되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하라. 덧붙여 주변 사람이 웅크리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면 꼭 기다려주자. 가끔은 요란한 말보다 깊은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 누구에게나 웅크려야만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다. 그럴 때면 견디고 버티자. 터널의 끝이 있듯 힘든 시간도 끝이 있기 마련이다. 스스로를 사랑하려 노력하면서 견디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온다. 우리는 모두 별이다. 반짝일 권리가 있다. 박노해 시인의 시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에 수록된 나무가 그랬다 라는 시의 일부이다. 나무가 그랬다. 정직하게 맞아야 지나간다고. 뿌리까지 흔들리며 지나간다고.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무언가를 데려가고 다시 무언가를 데려온다고. 좋은 때도 나쁜 때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 뼛속까지 새기며 지나가는 거라고. 시구처럼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면 시간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의 주인이 되는 일이 돈 버는 일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는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시다. 1분 1초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높이는데 혼자만의 시간만큼 유용한 것은 없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세계를 잘 구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은 고유의 아우라가 존재한다. 이 같은 아우라는 본인이 의식하고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 자신만의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쉽게 베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 말이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활용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자. 빈둥거림의 달콤함을 허락하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바쁘지 않은 삶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아라. 바빠야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생각부터 바꿔보자. 매일 게으르면 문제겠지만 가끔이라면 심신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측면에서 게으름도 좋은 처방전이 될 수 있다. 멍 때리기도 좋고 침대 위에서 뒹굴거리는 시간도 좋다. 게으를 권리, 아무것도 안 할 권리를 자신에게 선물로 주자. 바빠야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라. 대신 심리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노력하자. 심리적으로 독립된 사람들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대신 자신의 세계와 타인의 세계를 동시에 인정하며 좀 더 풍부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산다. 주변에서 그 사람 참 괜찮지 않아?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 분명히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일수록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에도 능숙하다. 즐거운 고독, solitude. 버킷리스트를 적고 실현 방법을 궁리하는 것도 혼자만의 시간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다. 버킷리스트를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다면 원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는 것을 추천한다. 소망을 시각화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생성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사진을 찍고 정리할 때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며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잠수가 외부 자국에서 벗어나 상처를 회복하고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치유의 시간이라면 혼자만의 시간은 시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시간이다. 철학에서는 이를 솔리튜드라고 한다. 솔리튜드는 즐거운 고독이라는 뜻이다. 즐거운 고독의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마음의 부자다. 타인에게 쏠려 있던 관심을 내 쪽으로 전환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별이다. 반짝일 권리가 있다. 하지만 세상에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 모든 별은 다른 행성의 빛을 반사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이 더욱 빛나기 위해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빛나게 하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다. 나를 사랑하는 법 배우기. 어느 누구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똑부러지게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아무리 똑똑해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나를 사랑하는 건 행복해지기 위한 첫걸음이니까. 누구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더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 나쁜 생각에 편승해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해 나가자.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관계의 실마리를 푸는 대전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보석을 알지 못한다. 땅에 매장된 원석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루비를 가지고 있고 진주도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한다. 무기력한 상태는 엄마의 자궁으로 돌아간 상태와 다르지 않다.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럴 때는 시간을 내어 내 안에 보석 찾기를 해보도록 하자.